제인이 테이블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숨막히는 삶을 살아왔던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보상이랄까요? 도윤이 보람이와 함께 올 예정이었거든요. 보람이는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는 죽은 언니 도희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만 생각하면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멀리서 들려오는 보람이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들자 도윤과 보람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람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을 발견한 보람이가 작은 몸으로 달려와 제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보람아. 제인이 보람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 도희를 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가슴 깊이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제인의 삶은 복수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행복을 뒤로하고 오직 진실을 파헤치고 악인들을 응징하는 데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람이를 만나는 순간만큼은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람이의 순수한 존재는 제인에게 살아갈 이유와 평범한 행복에 대한 갈망을 동시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도윤이 다가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제인을 향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의 복수 여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내려왔어요. 제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 짓고 있었던 냉정하고 차가운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보람이와 도윤이 함께 만들어내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제인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그런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기찬이었습니다. 기찬은 복잡한 감정으로 얽힌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그리움. 제인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제인이 자신을 버리고 도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그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제인에게 복수하려던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거 선물이에요. 보람이가 품에 숨겨왔던 작은 꽃다발을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들꽃 몇 송이와 토끼풀이 엮여있는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윤희 할머니가? 제인이 감동했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도희의 친정엄마이자 이제는 제인에게도 친엄마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었지만 보람이와 제인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고마워, 보람아. 도윤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얼굴에 피어난 평화로운 미소를 보며 도윤의 마음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몰두했던 제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인 씨. 네. 행복해 보여요. 도윤의 말에 제인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런가요? 네, 보람이와 함께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람이의 순수함이 제인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람이가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인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모, 우리 같이 살아요. 응? 삼촌이랑 할머니랑 이모랑 저랑 모두 함께요. 보람이의 순진한 제안에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직은 모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화가 찾아와야만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보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제인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일. 제인의 말에 보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하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멀리서 지켜보던 기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중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인의 마지막 복수는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윤희의 집. 윤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차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람이와 제인, 도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윤희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누구세요? 윤희가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자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자영은 과거 도희를 괴롭히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최자영 씨. 윤희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자영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미안해요. 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가 자영을 자세히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희는 자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여자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윤희는 차를 한 잔 더 준비해 자영에게 건넸습니다.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자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의 대리한테 했던 말들, 행동들. 주워 담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서. 자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자영 씨. 정말 미안해요. 자영이 윤희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도희를, 그 착한 아이를. 자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치매 때문에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도희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매몰차게 도희를 외면하고 비난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자영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윤희는 그런 자영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영도 자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병과 과거의 죄책감이라는 덫에 갇혀 괴로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희가 자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빌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윤희의 말에 자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라니요? 치매에 걸린 것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것도 모두. 윤희가 자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를 조종하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자영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주셔서. 우리 이제 그만 싸워요. 윤희가 자영에게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둘 다 자식을 잃은 엄마잖아요. 윤희의 말에 자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죠. 두 여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YL그룹 투자개발팀 사무실. 승우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듯 서류들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때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승우야. 네, 상무님. 승우가 공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미란을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승우의 친모였지만 자신을 낳고 버린 여자였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사람은 자영이었습니다. 미란을 향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불러보고 싶어서 왔어. 미란이 승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르게요? 승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는 미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승우야. 네. 엄마가 내 엄마로 살아있는 동안.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최자영 여사님 하나이긴 한데. 승우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미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후회. 그것이 미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서. 미란이 승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승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순간. 그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승우야. 네, 엄마. 승우가 다시 한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란이 승우를 꼭 안았습니다. 27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과 후회를 모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27년 동안 엄마 노릇 못해서. 괜찮아요. 승우가 미란을 토닥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는 진짜 엄마처럼 할게. 미란이 다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마가 나설게. 네. 승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영 엄마도 제 엄마예요. 그래, 물론이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둘의 따뜻한 대화를 문 밖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상무님과 승우 대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이제 이유를 알겠네. 사무실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YL그룹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돌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인의 복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카페 테라스로 돌아와서 제인, 도윤, 보람이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보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인은 보람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제인이 보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인 씨.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보람이가 정말 좋아해요. 저도 보람이가 너무 좋아요. 제인이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의 언니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도윤의 눈에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제인이 보람이에게 보이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이제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람이와 도윤의 사랑으로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촌. 보람이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응? 이모랑 삼촌이 결혼하면 저는 뭐가 돼요? 보람이의 순진한 질문에
제인과 도윤이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보람아, 그런 말을. 저는 괜찮아요. 보람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모가 진짜 이모가 되는 거잖아요. 제인과 도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 모두 제인과 도윤의 행복을 위해 희생된 것 같았습니다. 기찬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기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정말로 하시는 건가요? 상대방이 망설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기찬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찬이 마지막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기찬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기찬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람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아, 나 미란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승우가 엄마라고 불러줬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제인이 기뻐했습니다. 고모, 축하해요. 고마워. 미란이 감동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모든 걸 바로 잡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전화를 끊고 제인이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행복해요. 제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인은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기찬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걸.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 이태호가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YL그룹에서 퇴사한 후 해외에서 돌아와 한국에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와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의 흔적을 쫓는 작업은 생각보다 지난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호가 문을 열자 노숙자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손에는 조심스럽게 들린 한 손으로도 충분히 안을 수 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기 지호를 잠깐만 보고 싶어서요. 노숙자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노숙자는 8년 전 길거리에서 버려진 지호를 발견하고 기찬에게 데려다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단순한 선행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는 기찬과 세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따금씩 기찬의 집을 찾아와 지호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태호는 노숙자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를요? 네, 잠깐만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이태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숙자가 잠시 후에 기찬의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호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태호가 말하자 노숙자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왜요? 같이요? 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태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묘하게 닮은 지호의 얼굴을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호와 함께 노숙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자의 집은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이었지만 안에는 지호의 물건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지호를 불렀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봐. 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응, 이 아저씨가 너 보고 싶다고 하네.
지호가 이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이태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이태호가 지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 지호야. 이태호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헐로. 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할 줄 아는구나. 네.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지호의 대답에 이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있구나. 세리를. 이태호가 지호와 잠시 놀아준 후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세리 씨는 어디 계신가요? 세리요? 왜요? 노숙자가 경계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호와 관련된 30분 후 세리의 방. 세리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세리가 거울을 통해 이태호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 오랜만이야, 강세리. 이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세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기 왜 왔어? 궁금한 게 있어서. 이태호가 세리에게 한 발 다가갔습니다. 황지호.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호가 어떻게? 내 아들인 거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이태호의 폭탄 선언에 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호는 기찬이의 아들이라고. 그만 거짓말해. 이태호가 세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8년 전 너는 내게 유산됐다고 했어. 정말 유산된 거야. 세리가 발악했습니다. 지호는 기찬이와 사귄 후에 생긴 아이라고. 거짓말. 이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얼굴을 봤어. 완전히 나 닮았더군. 세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지호는 기찬보다 이태호를 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했어. 이태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호 출생신고서. 세리가 서류를 보고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네. 이태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찬이가 친아버지라면 왜 이름이 없을까? 그건